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까지 나올 판입니다. 무정부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무정부 사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 기준을 적용하느냐, 대통령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거 갖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탄핵 시도에 지금 민주당도 크게 부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 우파가 뭉치면서, 광화문이 엄청난 인파가 뭉치면서 조선일보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탄핵 반대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독운동이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독운동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조중동 더 이상 니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다면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신문만 끊는 게 아닙니다. 방송도 끊어버리겠다. 안 보겠다는 겁니다. 유튜브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조선일보가 탄핵 반대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금 탄핵하겠다고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시하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몰려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금 오히려 죽을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지금 권한대행의 탄핵은 있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애완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답니다. 자, 민주당은 말이죠, 27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도 맞지 않고 탄핵의 절차도 200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갖고 엄청나게 양쪽이 붙을 겁니다. 자, 당초 민주당은 27일 탄핵안을 발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한 권한대행의 보류 결정에 시점을 앞당긴 겁니다. 보류 결정은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자,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건데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이죠, 지금 6인 체제로 심판하는 게 맞고 3명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인 체제로 한다 하더라도 6인 체제의 이제 정당성 문제를 또 다투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이재명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똥줄이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에는 200석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2015년입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200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도 200석이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기가 2015년에 이미 200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 뭐 150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200석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헌재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헌재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3명 국회 여야 합의 없이 못하겠다라고 그랬더니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냐,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0석이 맞는지 150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헌재도 너무 웃기죠. 헌재 이런 것들이 과연 헌법재판소 현명한 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쌍특검법을 갖다 공포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탄핵을 지금 하는 절차도 문제고, 탄핵을 했을 때 그 사유도 문제고, 그다음에 탄핵의 후폭풍 어마어마할 겁니다. 일단 만약에 탄핵안이 진짜로 가결이 되면 일단은 환율은 무조건 1,500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답니다. 대기업도 사실상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1달러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달러를 살려면 1,500원을 줘야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쟤들은 1,500원을 가지고 1달러만 가져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 1달러가 1,500원이 되니까 1,400원 되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거다 생각하지만 망하는 나라에 무슨 돈이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돈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원 할 때는 1,400원 주면 1달러 사는데 이제 1,500원 줘야 1달러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학 가 있는 사람들 죽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서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 쓸 게 없는 거야. 이제 1달러 살래도 1,500원씩 줘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원 조금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 망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아까에다가 그냥 가득 돈을 싣고 가야 하나를 싣고 가야 달러 100달러밖에 못 바꾸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돈 있잖아요. 그냥 한자로 가져가면 1달러 바꾸는 거야. 그럼 1달러 갖고 뭐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독일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의 인플레가 하도 심해가지고서 돈을 가지고 가봤자 이게 안 되니까 그 돈으로 뗄값을 썼다니까. 돈으로 난로를 뗐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온다.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온다.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있고 지금 애완 위기가 온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아주 지금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인을 잘못 선택한 그 벌을 이제 받게 된다. 원래 베네수엘라니 이런 나라들도 사실상 정치인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치인만 잘 똑바로 선택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선택했더라면 그야말로 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공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고수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후손들이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석유 팔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공장도 안 세우고 고수도로도 안 세우고 그러다가 그냥 석유 못 팔게 되니까 주저앉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 알죠? 근데 필리핀도 전쟁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일본 같은 데로부터. 근데 그 돈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흥청망청했죠. 마르코스가. 그러다가 지금 필리핀 못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가정보호잖아요. 참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 받아다가 고수도로 놨죠. 포항제철 만들었죠. 그 돈으로 중화공업을 일으켰죠. 그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결국은 누구를 정치인으로 선택하느냐 그건 그 나라 국민의 운명이에요. 옛날에 똑똑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정희를 선택하고 이승만을 선택했던 거죠. 선조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줬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치르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과 딸이 치러야 돼요. 그 다음 3대 4대 지나가서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또 이제 지금부터 200년 300년 후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하고 지금부터 20년 30년 아마 50년까지 아마 대한민국은 이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서 엄동설안에 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갖다가 욕하겠죠. 야,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때는 그대로 잘 발달이 됐는데 저 이재명인가 전가 뭔가 오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졌다더라. 문재인 나타나면서 망가져가지고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더라.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운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부가 결국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국회가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이 개, 돼지 같은 그런 어떤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리 국회를 이런 애들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보세요. 정말 저것들이 국회의원들입니까?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강신의 TV입니다. 구독, 공유해 주십시오.